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고로부터 예방하려는 안전교육을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는 인천 강화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총무부장 홍서영, 대원 이은실, 차렷! 동네 안전!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주변에선 아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을 만나지 못했기에 실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망설이게 됩니다. 일반인으로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 꼭 기억하길 바라며 오늘 교육 시작해봅니다. 학습 목표는 첫째, 최초의 발견자로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다. 최초의 발견자로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다. 둘째, 잘 배워 나도 심폐소생술의 전도사가 될 수 있다. 나도 심폐소생술의 전도사가 될 수 있다. 오늘 교육의 내용은 심폐소생술의 정의와 중요성, 그리고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다음에 보실 영상에는 제가 사는 강화군에서 발생했던 심정지 환자를 살린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수영 강습이 한창이던 아침 시간, 갑자기 쓰러진 50대 남성을 수강생들이 급히 건져 올립니다. 심정지 상태입니다. 간사가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에 들어갑니다. 옆에 있던 수강생도 힘을 보탭니다. 환자분은 의식이랑 호흡, 맥박 다 없는 상태였고요. 안전요원 관리자가 CPR 중에 있었고, 이런 급성 심정지 환자는 해마다 3만 명 가까이 발생합니다. 하루 평균 80명꼴로 10년 전보다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심정지 상태가 5분 이상 지속되면 사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초기 심폐소생술 시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이란 무엇일까요? 심장과 폐를 소생시키는, 즉 정지된 심장 대신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으로 뇌와 심장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술을 말합니다. 일반인인 우리는 인공호흡 없이 가슴 압박 소생술만 배워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뇌사 방지입니다. 왜 다른 장기가 아닌 뇌사 방지가 중요한 걸까요? 심폐소생술은 일정 시간 안에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심장이 멈췄을 때 온몸에 공급되던 혈액이 중지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4분이 되면 뇌세포의 손상이 시작된다. 따라서 뇌 손상을 줄이려면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고, 이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른다. 이후 쓰러진 지 6분이 되면 생존율은 20% 이하로 깨어나도 심각한 후유증을 가지며 아무런 조치 없이 10분을 방치하면 환자는 결국 사망에 이른다.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4분. 119의 현장 도착 시간은 약 5분에서 15분. 그럼 뇌 손상 없는 심폐소생술은 누가 해야 할까요? 최초의 발견자! 최초의 발견자,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으로써 생존율을 2.1배나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시연자와 함께 심폐소생술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반응이 없고 심정지 같은 비정상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제일 먼저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환자의 의식을 확인합니다. 현장은 안전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으십니까? 의식이 없습니다. 어깨를 두드렸는데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로 의심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안경 끼신 남성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머리 긴 소라색 옷 여성분 자동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119 신고 요청 시 구체적인 인상착의를 지목해야 당황하지 않고 빠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휴대전화로 119를 누르고 스피커폰이나 영상통화로 응급상황관리센터의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신고 후 환자의 상의를 노출하고 5에서 10초간 두 눈으로 환자의 가슴의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식과 호흡이 없다면 가슴 압박 시작합니다. 의식과 호흡이 없어 가슴 압박 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119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또 내가 너무 지쳐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가슴 압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확한 가슴 압박 위치 아시나요? 우리는 가슴 앞쪽 한가운데 있는 뼈를 가슴뼈라고 부릅니다. 이 가슴뼈를 반으로 나누었을 때 아래쪽을 2분의 1한 지점을 가슴 압박합니다. 가슴 압박은 손꿈치를 사용하는데 손꿈치는 손바닥의 제일 도톰한 부분입니다. 손꿈치에 힘을 주고 손가락은 최대한 뭔가 떨어뜨려 갈비뼈 골절과 장기 손상을 예방합니다. 이번엔 퀴즈로 가슴 압박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맞추신 분은 선물 있습니다. 첫 번째, 가슴 압박 자세 시 구조자와 환자의 몸의 각도는 몇 도를 유지할까요? 90도 맞습니다. 환자가 발생했다면 환자 옆에 어깨 넓이로 무릎을 꿇고 앉아 손꿈치를 가슴 압박 위치에 올려놓고 손깍지를 낍니다. 팔꿈치를 곧게 펴고 엉덩이를 들어 환자와 수직이 되게 한 후 체중을 실어 가슴 압박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슴 압박 시에는 강하게 누른 만큼 힘을 완전히 빼서 혈액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하며 깊고 빠르고 강하게 가슴 압박합니다. 그런데 체중을 실어 강하게 가슴 압박하는데 갈비뼈 어떻게 될까요? 부러집니다. 골절 발생합니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법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니 두려워 마시고 정확하게 압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슴 압박 깊이는 몇 센치일까요? 5에서 6cm 맞습니다. 성인의 엄지손가락을 자로 재면 평균 5에서 6cm입니다. 가슴 압박은 엄지손가락만큼 누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가슴 압박 속도는 얼마를 유지할까요? 분당 100에서 120회, 일주에 2번입니다. 세계적인 K-POP 스타 방탄소년단의 버터 노래에 맞춰 가슴 압박 해보겠습니다. 가슴 압박 어렵지 않으시죠? 네. 앞에 보이는 자동 심장 충격기 어디서 보셨나요? 안 먹어요. 학교, 아파트, 공공기관 등 사람이 많은 곳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심정지 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면 생존율을 4배나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용하셔야겠죠? 네! 사용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음성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전원을 켜고 나면 제일 먼저 환자에게 패드를 부착하라는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패드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오른손을 쇄골뼈 아래로 가져갑니다. 이번엔 왼손을 들어주세요. 왼손을 그대로 왼쪽 가슴뼈 바깥쪽에 가져갑니다. 이렇게 패드를 부착하고 나면 제재동기는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합니다. 이때 환자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구조자도 환자와 떨어집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저도 물러나겠습니다. 만약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반짝이는 숍 버튼을 지시와 함께 누르고 이때도 전기 충격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환자와 떨어집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저도 물러나겠습니다. 제세동기는 자동으로 2분마다 환자를 분석하니 의식이 돌아오거나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과 제세동을 반복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심폐소생술이 두려우신가요? 우리 곁엔 119가 있습니다. 1, 일단 시작. 1, 1초에 2번. 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리는 기적, 바로 당신입니다. 차렷, 정면, 안전!